일본 총무성이 네이버가 가진 라인 야후의 지분을 매각하라 요청한 이른바 라인 사태가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라인의 아버지 신중호 CPO가 물러나는 등 거세지고 있는 일본 정부의 압박 때문인데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기업 경영에 개입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름 카를로스 곤, 일본의 3대 자동차 기업 닛산의 전 회장이자 1999년 최악의 경영위기에 빠졌던 닛산을 구해낸 구세주라 평가받았던 사람입니다. 카를로스 곤은 프랑스 르노 자동차가 닛산 자동차와 협력을 시작하면서 일본에 파견됐는데요. 그는 파격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21조의 부채에 허덕이던 닛산을 전세계 자동차 기업 중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알짜 기업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카를로스 곤이 이뤄낸 르노와 닛산의 협력은 자동차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협력 관계로 꼽혔는데요. 다 쓰러져가는 닛산의 구세주 르노 포지션이었지만 두 회사는 종속 관계가 아닌 기술 공동 개발, 차량 공동 생산 등을 진행하면서 서로서로 돕는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2015년 이 관계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르노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입김이 강해졌기 때문. 당시 프랑스 정부는 르노 지분 19.7%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14년 3월 플로랑주법이 제정되면서 프랑스 정부가 가지고 있던 19.7%의 의결권은 32.8%로 약 2배가 됐죠. 프랑스 회사의 프랑스 정부 영향력이 커지는 게 별일인가 싶겠지만 문제는 이 르노가 닛산의 지분 43.4%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마음만 먹으면 닛산의 경영에 프랑스 정부가 간섭할 수 있었던 거죠. 이때 닛산은 약 10년 만에 최대 순이익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꽃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한창 잘 나가는 자국 기업에 남의 나라 입김이 들어올 수 있다니 일본의 위기의식은 커져만 갔죠. 그런데 2018년 일본의 견제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르노와 닛산을 합병하는 게 어떻냐 이야기를 꺼낸 거죠. 2018년 마크롱 대통령과 곤 전 회장은 르노와 닛산의 합병을 논의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만남을 가지는데요. 여기서 곤이 말합니다. 닛산의 벤을 프랑스에서 생산하겠다. 네, 일본은 삽시간에 불타올랐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자국 내 고용을 늘리려는 프랑스 정부가 압박을 가한 것이라 평가했는데요. 발언 한 달 뒤인 2018년 11월 일본 정부는 일본으로 복귀하던 카를로스 곤을 공항에서 긴급 체포합니다. 혐의는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유가증권 보고서에 자신의 연봉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거였죠. 표면적인 혐의가 있었지만 이 체포는 정부와 기업이 짜고 친 기획수사라는 의심을 사게 됩니다. 곤 전 회장이 체포되고 불과 몇 시간 뒤 타이카와 히로토 닛산 CEO가 오밤중에 그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걸로 모자라 해임도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인데요. 체포 며칠 뒤 닛산은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카를로스 곤 해임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도쿄지검이 곤 전 회장을 기소했고 당시 검찰은 최대 10년 징역을 재판부에 요청했죠. 곤 전 회장은 구속 100일 뒤인 19년 3월 6일 석방됩니다. 약 100억 원 수준의 보석금과 3번의 보석 신청 끝에 얻은 결과였죠. 그냥 풀어준 것도 아니에요. 관계자 접촉 금지, CCTV 감시, 부인과 접촉 금지, 외출 제한, 수많은 보석 조건은 덤이었습니다. 곤 전 회장은 체포 당시부터 한결같이 결백을 주장했는데요. 억울한 마당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트위터를 만들어 11일 기자회견에서 진실을 말하겠다. 일본 검찰과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음날 다시 체포됩니다. 이번엔 특수배임 혐의를 썼는데요. 닛산의 네트워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거였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사람을 다시 체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곤의 입막음을 위한 체포라는 의혹이 본격적으로 돌게 됩니다. 곤 전 회장은 무산된 기자회견 대신 미리 녹화해둔 성명서를 공개했는데요. I'm innocent of all the charges that have been brought against me, and I'm also innocent of all the accusation that came around these charges. 1년 동안 잡혔다 풀렸다 잡혔다 풀렸다 총 4번의 체포와 2번의 구금을 겪은 곤 전 회장은 2019년 12월 25일 결국 크리스마스 대탈출극을 시작합니다. 왜 크리스마스냐고요? 바로 이게 필요했기 때문이죠. 크리스마스 파티를 꾸미는 척 연주자로 분장한 민간경비 회사 직원들이 곤 전 회장의 저택에 도착했고 거대한 콘트라베이스 상자에 글을 담았습니다. 그는 이 상자에 담겨 일본에서 약 9,000km 떨어진 레바논으로 탈출할 수 있었죠. 곤 전 회장이 탄 건 자가용 비행기였는데요. 자가용 비행기의 경우 수화물 X선 검사를 까다롭게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서 공항의 감시망도 피할 수 있었을 거라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寝耳に水というんですかね、そういう感じでびっくりしてるし、当惑してるという状況であるということも申し上げたいと思っています。 레바논에 도착한 곤 전 회장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기자회견. Political persecution, unwilling to provide me even minimal justice, I was left with no other choice
but to protect myself and my family. 이에 일본 법무장관은 명대사를 날려요. 결백하다면 사법회장에서 정정당당하게 무죄를 증명해라. 무죄를 어떻게 증명하죠? 논란이 되자 법무장관은 말실수라 해명했는데요. 전 세계의 조롱을 사는 건 피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도망쳐버리면서 재판은 무기한 중단됐지만 일본은 닛산의 독립을 손에 넣습니다. 23년 르노는 43.4%에 달하던 닛산 지분을 20에서 25% 수준까지 낮추게 됐고 르노의 닛산 지배력은 사실상 사라진 거죠. 물론 라인의 상황과 닛산을 연관짓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곤 전 회장에게는 분명한 혐의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8일 라인의 유일한 한국인 이사진이자 라인의 아버지라 불리는 신중호 CPO가 축출된 지금 두 사건이 어쩐지 오버랩되는 건 기분 탓일까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